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매 흐름이 훨씬 선명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를 쉽게 복사하듯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주문 넣는 손동작까지 막히는 구간을 짧게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돈 자랑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 핵심만 뽑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를 잡는 순간 숨이 트이듯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운영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체크 기준을 고정해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연습이 훨씬 가볍게 굴러갑니다. 참고로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정으로 헤매지 않게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따로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구조를 익히는 데는 이만한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써서 한 번씩 거래가 잘 맞아떨어지면 작은 금액에서도 몇백만 원 규모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연습 가치가 큽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복잡한 말 없이 숫자만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 비교만 보면 시장이 어디로 힘을 줬는지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260만 원 정도가 되는 계산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가치로는 대략 5,2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이 확 갈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으로 커지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계산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해도 성장의 폭이 달랐던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올라갈 때만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려갈 때는 숏으로도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익이 났을 때 세금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꽤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자금 운용폭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금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30억 이상 투자금을 굴리시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충분히 전략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흔들리면 매매 실력보다 먼저 체력이 빠집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유가 또렷하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 선택폭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해외에서는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까지 운용이 가능해지니 더 큰 기회를 보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자주 하실수록 비용 차이가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를 신경 써야 하니 선호가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은 거기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0.055%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으로 단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 20배로 둔다고 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단타는 반복이 무섭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니 처음 들으면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절대 유리해지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승부가 성립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비용, 사용 편의,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 기준입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15%이며 비트겟은 0.06%이고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그 방식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로 비교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한 체감 포인트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방식이 어렵다고 정리됩니다. 그리고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롱과 숏 진입 타이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 하나로 하루 기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을 간단히 잡고 어떤 신호에서 움직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하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예상할 때 잡는 하락 베팅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상승 흐름이 강할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그 사이사이 저점도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롱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상승 쪽 힘이 커졌다고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가 붙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롱 진입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외부 뉴스도 롱 타이밍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호재는 상승을 밀어주는 연료가 되곤 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힘을 씁니다. 차트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라면 숏 쪽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은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을 하락 신호로 보고 숏 전략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식히며 숏이 유리해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로
과열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를 같이 쓰면 특정 순간에 롱과 숏을 고르는 근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근거를 쌓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래소를 고르고 수수료를 줄이고 AI로 체크를 고정하면 초보자도 매매가 훨씬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 가입 이벤트 링크를 모아뒀습니다. 필요한 분은 거기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코인과 퓨처스를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